전일제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하락을 딛고 일단은 반발 매수세 유입과 함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시장 상승에 뒷받침이 됐고요. 아직 예측 불허인 미국 대선을 앞두고도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슬슬 또 미국 대선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건지 오늘도 시장 포인트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잠시 후에 주제가 공개가 될 텐데요. 주제 공개되고 그 관련된 시장 얘기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짧게 상담 내용 남겨주셔도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추후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조성호 과장님이 들고 오신 주제는 어떤 내용인지 먼저 공개할게요. 네,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시장을 얘기하는 건지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막 시장 예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다 같이 하시는 말들이 참 시장을 예측하면 항상 빗나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셨어요. 오를 새벽부터. 것 같으면 빠지고 네. 빠질 것 같으면 오르고 그죠? 어제는 또 오를 것 같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아침에 이거 네. 오를 것 같다는 말씀 드렸죠. 오늘 시장 그렇게 나쁘. 근데 이거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이라는 제목을 붙였냐면 기본적으로 그 시장은 이제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효율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네. 힘을 주면 주는 대로만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자, 코스피 차트 먼저 가볼게요. 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이 있는데 그냥 속편하게 우리 2250까지 그냥 열어놓고 보세요 하니까 견딜만 하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시장은 거기까지 좀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금 그 안정을 찾았고 최근 며칠 동안의 그 극악무도한 외국인의 매도는 제가 어제도 이제 이슈로 다뤄드렸지만 이 글로벌 인덱스에 대한 리밸런싱 이슈였음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도도 이제 잦아들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만 해도 그렇게 그냥 엄청 팔아대던 외국인이 현선물을 동반 매수해주면서 또 네. 지수 반등을 또 이끌어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으로 인한 단기 과매도 역시도 일부 그 해소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게 바로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소품을 하나 갖고 왔어요. 네. 고무줄 혹시 보이시나요? 고무줄. 요거 우리 그 작가님이 그 노란 고무줄로 하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요 머리 묶는 거 이제 보셨는데 이 고무줄이 이대로 있으면 요 모양은 아무런 힘을 주지 않으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게. 그러니까 시장은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냥 요 모양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 힘도 가해지지 않으면 이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휴장일 때를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 자리 그대로니까요. 시장이 안 열리면 아무 힘도 가해지지 않으니까 시장에 아무 일도 없으니까 지수의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에 어떠한 힘을 가해서 이렇게 쭉 늘리게 되면 이게 왜곡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그렇습니다. 주가는 아무 힘도 가해지지 않으면 요 모양인데 근데 어느 힘이 가해지는 순간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제 왜곡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게 힘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가해져 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유지가 되는데 어느 순간 힘이 딱 나중에 원위치로 돌아오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과매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무줄을 다시 막 구겨요. 막 이렇게. 구겨요. 막 구겨가지고 다시 딱 놓으니까 다시 원위치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과매도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 논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난 이틀 동안에 외국인의 극악무도한 그런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막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무줄을 우그러뜨리는 이런 작용이다. 그래서 요만큼은 돌아올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급등주나 급락주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원리로 다 움직인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글로벌 그 인덱스 리밸런싱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과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는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되돌리는 작용이 나올 것이다. 예, 이것이 바로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거고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주가 왜곡이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유지가 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등주를 추격 매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의 지수 때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한동안 있었던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불확실성들을 다 반영해 놨는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 리밸런싱 그 이슈라는 것들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주가를 더 주저앉히니까 아무리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요만큼은 되돌려 놓고 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보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 구간에서 저점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저점 잡고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급별 균형이 초래됐을 때 그것이 과매수 또는 과매도가 됐을 때 그것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려는 그런 성질이 있다.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래 놓고서 이제 다시 시장을 보는 거죠. 다시 코스피로 가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수대가 네.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요거 다 반영해 놓고 여러 불확실성을 반영해 놓고 그리고 이제 참여자들이 혹시나 하고 있는 이제 트럼프의 대선 불복 시나리오도 일정 부분은 반영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제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는 시장은 우리가 이 조금 더 걱정하는 쪽이 아니라면 시장은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시장이 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좀 생각을 해두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상황이다. 불확실성을 반영해 놓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것이 해소되면 또다시 시장은 빠르게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환율로 한번 가볼게요. 환율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그 극악무도한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 때문에 저점 대비 9원이나 급등했지만 또 다시 이제 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 시장은 이제 이 간밤에 있을 이제 뭐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내일 하루 종일 이제 그 이슈로 시장이 아마 뭐 등락을 거듭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간까지 이제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차분하게 내일 있을 그 미국의 대선 결과를 좀 보고 그다음에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업종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차분하게 다음 전략을 좀 준비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늘 이제 저희가 서두에 얘기를 들었고 오랜만에 종목을 가져오셨다는 너무 얘기를 안 갖고 온다고. 네, 잊을만 네. 하면 또. 아니 근데 사실 우리 그 퍼스트 클래스 그 이제 포트에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뭐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 따로 뭘 할 이유도 없으니 네. 사실 안 갖고 오다가 이제 얼마 전에 번외편으로 이제 그 바이오주 특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번외편으로 이제 종목 하나 갖고 온 적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너무 안 갖고 오기가 그래갖고 좀 번외편으로라도 가끔씩은 종목을 하나 갖고 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네. 자동차 관련 섹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뭐 요즘에 이제 뭐 전기차다, 뭐 수소차다, 뭐 자율주행차다, 뭐 차차차 거리는데 이미 이제 이런 테마를 탄 녀석들은 이미 주가가 좀 엄청나게 올라 있고 그럼 저도 오른 거 잘 안 하니까 그러면 네. 자동차 관련 섹터 중에서 그냥 담백하게 좀 가격이 좋은데 좀 사놓으면 그래도 뭐 좀 뭐 오르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녀석을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요 종목명을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대원강업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일단 저는 장보를 먼저 봐야죠. 그래서 이제 대원강업의 최근 3년간 주요 재무지표 한번 보시죠.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 뭐 올해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자동차 부품 업계들이 좀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감익이 좀 불가피한 그러나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회복되는 이제 요런 이제 구조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관련한 종목 중에서 이제 많이 오른 거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좀 바닥에 좀 깔려 있는 애들 좀 접근하시면 그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거고요. 이 종목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18년, 19년 그냥 금액으로 똑같이 115원씩을 배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네. 실적과는 상관없이 배당 기조는 유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좀 감익이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5원 정도의 배당은 유지해준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주가가 4,000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가지고 뭐 연말까지 들고 가면은 이제 3% 정도 배당 수익을 획득할 수 있겠다. 이제 요런 이제 계산이 일단 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 추이로도 한번 가보죠. 네. 올해 상반기가 확실히 좀 안 좋긴 했어요. 1분기에 영업이익 42억을 기록하고 이제 2분기에 이제 121억을 기록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갖고 올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회사 IR과 이제 통화해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온다. 그러니까 3분기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적자 전망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2분기 대비해서 이제 적자폭은 상당 부분 축소가 이제 될 전망이고 네. 그러니까 관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 42억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것까지 뭐 붙지는 뭐 않겠지만 2분기 대비해서 이제 적자폭을 얼마만큼 줄여내느냐. 이제 요 부분 그것이 이제 4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예상치와도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목 차트로 한번 가보죠. 대원강업 차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우수 AMS라는 종목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동안 전기차다, 소소차다, 자율주행차다 하는데 전혀 안 움직이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원강업도 보시게 되면 얘도 아직은 주가가 길게 보면 부담이 없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실적 개선
전망에 따른 수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를 고려한다면 뭐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네. 목표가는 뭐 한 10%만 노리는 뭐 4,5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뭐 3,800원 정도에서 가볍게 대응하시면 뭐 나쁘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의 실적 개선에 따른 수혜, 배당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제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는 오늘 좀 일찍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DB 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